그렇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인데 절대 안 늘리겠다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이거 겉얘기와 속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속으로는 좀 늘리고 싶고 겉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데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각하는 국회의원 획정의 기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서도 안 되고 또 비례대표를 또 줄여서도 안 된다라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 방침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뭔가 첫 걸음은 떼야 된다. 그런 정도까지는 관철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태원 차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있는 여야 간의 국회의원 정수 논의 뭐 이런 거 핵심이 뭡니까? 아주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글쎄 국민 여러분도 상당히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3일째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여서 대표들 4명 도합 우리나라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여야 대표단들이 8명이 모여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 여야 합의 사항인데요. 일단 지금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인구 편차를 3대1이 아니라 2대1로 줄여놨기 때문에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지역구를 늘릴 경우에 300명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수를 줄여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 300을 맞추자 이런 얘기고요. 야당에서는 우린 죽어도 못 줄이겠다. 비례대표를 줄이지 못하겠으니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라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요. 여당, 야당 대표가 모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명에서 늘리지 않겠다. 그거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 핵심 의원은 좀 얘기가 다른데 그래서 실제 국민들한테 하는 말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게 좀 다른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사기에 딱 좋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지역구를 굳이 농어촌을 살려야 된다면 우린 비례대표는 도저히 못 줄이겠다. 저는 안 되면 의석수를 늘리는 걸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최재천 정책위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원 정수 확대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 얘기는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의원수를 늘려서 해결하자라는 방안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도 일부 정 안 되면 그렇게 하지라고 맞장구 치는 기색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여당 얘기는 좀 다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지만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랐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 그다음에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는 방안은 아예 배제하고 그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농촌과 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양당 대표를 찾아서 계속 항의하잖아요. 우리 한 석도 줄일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점거농성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텐데요. 지금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저 점거농성을 하는 데는 의기투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야 당대표를 찾아가서 절대로 한 석도 양보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들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농어촌 지방 의석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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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려내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300석을 유지하는 틀에서 참 어렵잖아. 이걸 정치권이 해놔야 정치 지도자죠. 근데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의원 정수는 299명인데요. 어쨌든 여야가 4년 전에도 저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꼼수를 통해서 300석으로 살짝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정치권이 이렇게 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듯한 모습. 어쨌든 결론을 안 내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막판에 가서 혹시 어쩔 수 없다. 줄일 수가 없으니 선거는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혹시 살짝 늘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일말의 그런 위기감이 좀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건 농촌, 어촌 지역구를 통합해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만 하는데 양쪽 의원들 생각이 다 제각각이라. 그런데요, 늘 야당 내에서 소수 의견을 내서 문재인 대표 체제에 좀 곤혹스럽게 해주는 의원이 있죠. 조경태 의원인데요. 자신이 당내에서 살펴보니까 비례대표라는 게
이런 거더라. 어쩌면 내부에서 온 시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의원 정수를 줄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그 해답이다.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 정치의 온상으로 전략하였다. 자, 비례대표가 왜 계파 정치의 온상이 된 건지 문제의식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정말? 지금 조경태 의원 얘기대로 사실 비례대표라는 거는 지역에만 붙들려 있지 않는 각계의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많이 진출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역 유권자들에 의해서 직접 뽑히지 않다 보니까 중앙 권력자, 지난번 2012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야당의 경우는 문재인 대표와 같은 친노 쪽에서 이른바 정체성 공천이라 해서 운동권 출신이라든지 친노 성향이 강한 의원들로 사실상 임명하다시피 하는, 그리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또 공천권을 진 쪽에서 사실상 임명하다시피 하는, 그래서 그들은 임명권자인 당 권력의 하나의 그 전위대식으로 가서 국회에서도 막말한다든지 어떤 이른바 과격한 그런 그 의정 활동으로 통해서 국회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런 비례대표는 차라리 없애는 게 맞다. 이런 게 이제 조경태 의원의 주장인 거죠. 자, 일단 비례대표 내부에서 본 그 목소리, 계파 정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옛날엔 진짜 그야말로 돈으로 공천한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아주 극단적인 그 의견까지 내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